걸어온 사람들 이야기. 1. 상자를 안고 온 사람. 두 번째. 첫 전화할 때 그는 광주광역시라 했다. 그의 입에서 거기를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여기로 출발할 때는 전주라 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를 적어 보냈다. 약 서너 시간 후에 그가 안에 들어섰다. 몸이 가벼운 데다 걸음걸이가 날렵해서 가까이 오는 기척을 알지 못했다. 지난번처럼 종이상자를 안고 배낭을 맸다. 걸친 옷도 두툼한 것으로 바뀌었다. 오늘은 몇 번을 쉬었느냐고 했더니 희죽거리며 한 번이라고 한다. 두 번째 상자를 안고 오르는 산길이어서 그새 힘든 게 반으로 팍 줄었다는 뜻이다. 상자 안에 담긴 것에서 무거운 게 부탄가스다. 4개 묶음짜리 3개이므로 그것의 무게만도 만만치가 않다. 이번에는 내가 말한 걸 사왔다. 지난번에는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걸 사온 것이다. 내가 어떤 부탄가스를 적어준 것이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오래전 움직이는 궁전 시절부터 청송 이 한 점에 지낼 때를 거쳐 부탄가스는 나그네로 떠돌며 길 위에 삶을 사는 내게 꼭 필요한 연료였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부탄가스는 영하 날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내용물이 얼기에 그렇다. 그래서 어느 것이 추위에 강한지 비교한 바로는 그게 그거였다. 즉 뛰어난 게 없었다. 그런데 가격이 다 다르다. 가장 싼 것과 가장 비싼 것의 차이가 개당 몇백 원이다. 따라서 4개 묶음 하나면 한 개를 더 사고 못 사는 차이가 생긴다. 몇백 원을 가지고 좀스럽게 그러느냐고 누가 빈정거릴 수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같은 성격의 물건이고 같은 성능이면 단 한 푼이라도 싼 게 좋은 것이다. 그저 몇백 원 절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만든 업체들이 통일하지 않고 저마다 가격으로 품질을 위장한다는 느낌이 들기에 나는 부탄가스는 싼 게 좋다는 생각이고 늘 그런 걸 샀다. 지난번에도 그에게 그런 걸 부탁했다. 그 마트에는 2가지만 취급한다. 그런데도 그는 적어준 게 아닌 걸로 사왔기에 이게 아닌데라고만 했다. 두 번째는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걸 사서 언산길을 걸어온 그가 고맙다는 생각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매번 고맙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마움을 표시함에 마음을 담는 게 가볍다는 생각도 아니 할 수 없다. 이왕이면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할 때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녹두와 찹쌀을 가져온 사람. 2번 보는 사람이 뭔가 가져왔다. 그도 걸어온 사람이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뱀을 보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남자는 호랑이와 싸울 수는 있어도 뱀은 무섭다고 했다. 남자의 말에 허풍이 들어간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바로 호랑이다.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다. 그러므로 호랑이와 만나 한판 대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남자는 그 사실을 알기에 무릇 맹수의 제왕인 범과 싸울 수는 있어도 발 하나 없이 움직이는 어찌 보면 은밀하고 어찌 보면 불쌍한 뱀을 들먹인 것이다. 녹두와 찹쌀을 가져온 그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 동물을 보면 잡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꽉 박혔다고 한다. 한날에 그는 뱀을 보았다. 가늘고 긴 그 동물은 저 아래 도랑을 이동하는 중이었다. 번개같이 그 동물에게 접근하려다가 실수하여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상처가 크게 났다.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그 하나는 폐를 찔렀다. 그 길로 대구의 어느 병원에 실려갔다. 거기서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간호는 남편이 했다. 그런 한날이었다. 병실에서 나간 남편이 한참 후에 들어오는데 쇼핑백이 큼직하다. 남편은 묻기도 전에 입이 근질근질한지 먼저 털어놓았다. 환자 침대에 털썩 걸터앉으면서 말이다. 서문시장 옷가게가 늘어선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누가 다가와 허리춤을 뒤에서 잡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리니 저만치에 열린 가게 문으로 한 여자가 이쪽을 보고 손짓하는 걸로 보아 거기서 나온 남자였다. 남자는 다짜고짜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을 가졌다며 무조건 가게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단다. 가게 주인 남자가 떠버리는 말을 들으며 그의 남편은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단다. 나중에 가게를 나올 때 그는 의형제를 맺은 사람에게서 썩 잘 어울리는 옷을 한 벌 얻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가 말했다. 저는 이래도 제 남편이 인물이 좋아요. 게다가 남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이에요. 멋쩍은 표정으로 말하는 걸 듣고서 나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무조건 끌리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단 남자가 남자에게서만 그런 기분을 느끼란 법도 없다. 많은 사람이 북적대는 길을 가다가도 우연히 마주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무조건 좋을 수 있다. 좋은 정도가 아니어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미 행복하다 할 수 있다. 거기서 더 진전시켜 꿈같은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성이 다른 시숙을 알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건 두 번째 온 날이다. 그리고 그는 가져온 걸 들고 주방에 갔다. 녹두를 삶아 찹쌀은 불려 미리 준비해온 것이다. 잠시 주방 식탁에 녹두죽이 놓였다. 나는 맛을 보았다. 우러나온 옅은 녹색이 감도는 찰박한 죽이다. 이미 생각으로도 최고의 녹두죽 맛이다. 왜 아니겠나? 생각해보자. 어느 누가 두 번째 보는 사람을 위해 이런 녹두죽을 쏘아주겠는가? 그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복이 많아 이야기한 것처럼 남에게 호감을 주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악으로 치장한 사람이 파고들 틈은 없다. 나는 이리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이유를 대지 않고 들음에 귀가 즐겁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런 즐거움은 발견할 수 있다. 가능해지려면 누가 하는 말과 이야기를 귀 열고 들으면 된다. 건성으로 대하면 누구도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에게 꺼내지 않는다.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이면서 금음달 마지막 날에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